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거대 야당 주도의 윤석열 정부 공직자 줄탄핵에 헌법재판소가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요. 4명 모두 기각, 그것도 8대0 전원일치 기각이었습니다. 보수, 진보, 이 재판관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 8명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단 한 명의 인용도 없었습니다. 이 탄핵의 무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소식 유준 기자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4명 모두 8대0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한 겁니다. 진보, 보수, 중도 등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4명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공직자를 상대로 청구된 13건의 탄핵 심판 가운데 지금까지 선고가 나온 8건이 모두 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불기소 처분 등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는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검사 3명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가 헌재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야당의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 이유로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탄핵안에 쓰인 최재해 원장의 탄핵 사유는 이랬습니다. 최 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표적 감사를 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해 부실 감사를 했다고요? 헌재는 모두 기각, 그럴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감사가 자신을 겨눈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던 전현희 당시 위원장.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권익위도 감사원 감찰 대상이라며 표적 감사란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탄핵 사유도 기각했습니다.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 원장의 국회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이 발언이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국회 현장 검증 때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바꿔 주심위원회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게 한 건 법률에 위배된다면서도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검사 3인의 탄핵 사유, 야당은 이걸 문제 삼았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과정이 문제였다고요? 헌재는 이 역시 기각,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다면서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특혜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법 앞에선 예외도 특혜도 성욕도 없다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습니다. 검사 3인의 탄핵 사유가 된 국회 측의 이 주장을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게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일 뿐이라고 한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 여사 압수영장 청구와 관련한 검사들의 거짓말 논란도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부분 맞습니다. 검사 3인의 주요 탄핵 사유 3가지가 모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헌재는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수사와 지휘 감독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면서도 수사 시작 3, 4년이 지난 뒤 해당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만장일치 기각. 헌재가 국회의 무리한 탄핵이라고 본 겁니까?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무리한 탄핵이다 아니다 이런 언급은 없었지만요. 만장일치라는 숫자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국회 탄핵 청구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4건의 탄핵 심판 모두 인용 의견이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특히 오늘 헌재 기각 결정문을 들여다보면요. 주목할 만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 최재 감사원장 결정문에서만 총 4번 등장합니다. 국회 측이 제출한 소추 의결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가 탄핵 심판이 시작한 뒤에서야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만장일치였지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4대4로 갈렸었잖아요.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때는요. 재판관이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갈렸었잖아요. 공교롭게도 재판관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로 절반씩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는지 이념 성향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럼 그때와 오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판단 심판의 쟁점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해석의 영역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의결사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성격이 더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판관들 의견이 외부 예상과는 달리 크게 갈리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결국 관심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임박해서인데 오늘 판결이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오늘 선고처럼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요. 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영역에선 재판관들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을 거란 전망 나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느냐 이런 사실관계는 비교적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론이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을 두고는요. 재판관들의 가치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국회 측의 줄 탄핵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은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정말 이 줄탄핵이 국가 비상사태로 볼만하다고 판단할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이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를 두고는 재판관들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지훈 기자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에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곧장 감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최 원장, 공직기강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차에서 내려 감사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업무 복귀입니다. 최 원장은 관저에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을 지켜본 후 곧바로 출근했습니다. 10시 2분 기각 주문 후 28분 만이었습니다. 첫 일성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원장은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이 기강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장 직권으로 공직기강 관련 기관 감사를 지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야당의 줄탄핵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예측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출근 이후에는 감사위원들과 티타임을 가졌고 각 실국의 보고를 받으며 업무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오늘 선고로 정리된 만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감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야당 주도로 의결된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회의 감사 요구 사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100일 가까운 대행체제가 끝나면서 명태균 씨 관련 사건과 공수처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청사로 출근을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검사장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직무 정지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100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그 공백을 메꾸고자 우리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헌재 결정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찾아 대면 보고를 한 뒤 곧바로 중앙지검이 맡은 주요 수사와 재판 상황을 보고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보낸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국회 허위 답변과 검찰 송부 기록 누락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논란 관련해선 대검과 협의해 혼란 없게 잘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오늘 탄핵 소추가 모두 기각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 법의 철퇴가 내려졌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계기인 감사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는 겁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된 이번 탄핵은 명백한 권력남용 탄핵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거대 야당의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면 공직 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이재명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심판 비용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 법안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탄핵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등 탄핵 소추 단계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심판은 피했지만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며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만장일치 기각에 곤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도 살펴보면서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 분위기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이 검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적시한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으로 보기 힘들다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부 법률 위반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중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인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쿠데타를 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헌재가 전원일치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기각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잇따른 탄핵 기각에 당혹스러움도 감지됩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정도면 원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헌재에서 어쨌든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좀 여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릴게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꺼내들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당력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집중하자 이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략상 지금 최대행 탄핵을 해봤자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며 지도부도 좀 더 보자는 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최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탄핵 남발이라고는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압도적인 숫자, 그야말로 연속 탄핵이긴 했습니다. 발의한 탄핵안 숫자만 비교해도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의한 탄핵안 6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29건,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줄 탄핵이라는 그래서 표현이 나오는데 결과는 어떤 거예요? 네, 압도적 탄핵의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국회 의결로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킨 사람 13명, 그리고 오늘까지 8명 결론 났는데요. 8명 모두 기각입니다. 인용률 0%, 대통령 포함해 아직 5명은 결론조차 못 내고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이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공통된 거예요? 양도 많았고 결과도 기각이지만요. 이 결과의 모양 역시 논쟁의 여지가 안 보이는 대부분 만장일치 기각이었다는 겁니다. 정치적 탄핵이란 비판을 더 키우는 부분 같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온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기각 결정 8대0 만장일치였고요. 결론 난 8명 가운데 6명이 만장일치 기각이었습니다. 과정도 보면 일단 탄핵시키고 보자 이런 인상을 줄 만한 상황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실 변론 같은 겁니다. 탄핵시켜놓고는 탄핵한 쪽에서 대리인도 선임 안 해서 3분 만에 재판이 종료되기도 했고요. 헌법재판관이 직접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탄핵을 위한 탄핵, 이런 비판이 나온 이유겠죠. 사실 탄핵의 무게를 생각하면 조금 비판의 소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는 명확한 조건이 탄핵이란 제도에 명시가 돼 있는데도 탄핵 이후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요, 국회 경시 태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태도, 이렇게 탄핵의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날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런 문구도 탄핵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짚어보는 이유가 이 탄핵으로 인한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이겠죠. 네, 줄 탄핵에 쓰인 국회 측 대리인단 선임 비용만 4억 원이 넘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 검찰, 법무부 등 정부 주요 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피해겠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7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167일간 손발이 묶였습니다. 결론 날 때까지 수장을 잃은 조직도 문제지만요, 줄줄이 탄핵에 공직사회도 경질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국민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할 피해인 겁니다. 자, 계속 기각이에요.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네, 8명 탄핵이 기각될 때마다 유감이다, 면죄부가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과한 측면도 있었다, 판단이 틀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자성이랄까요? 좀 돌아보는 입장이 나오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최승현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4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하지만 아직도 대통령 선고일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정현 기자, 대통령 사건 선고일은 오늘도 정하지 못한 거죠? 네,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 헌법재판관 8명은 오후 2시부터 평의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요. 방금 전까지 재판관들이 퇴근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후 오늘로 16일째 역대 최장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재판관들이 선고 기일을 확정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 측에 통보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측의 수신이 확인된 뒤에야 헌재는 선고일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데요. 헌재가 그동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금요일에 해온 전례를 따른다면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을 선고일로 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치열했던 국회와 대통령 측의 서면 자료를 통한 공방은 소강 상태입니다. 지난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헌재엔 1000건 넘는 의견서나 탄원서가 제출됐는데요.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제시할 수 있는 서면 자료들은 거의 다 제출한 만큼 사실상 헌재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대통령 탄핵 각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요. 이 기각보다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핵소추 각하하라! 탄핵소추 각하하라!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탄핵 각하라는 팻말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청구인 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이보다 앞서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명 중 8명이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심리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 탄핵소추 안에서 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국회 표결을 다시 거쳐야 되고 그랬으면 국회의원 200명을 못 맞출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각하해야 된다. 야당이 탄핵 인용을 향해서 총력전을 벌이듯이 탄핵 각하를 위해서 우리도 총력전을 전개해야 된다. 일제히 각하를 요구하고 나선 건 헌재의 부담이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개헌 내용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기각보다 절차적 문제로 돌려보내는 각하의 경우 재판관 부담이 적다는 점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구호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선고 때까지 시위, 회견, 탄원서 등 여러 형태로 각하 요구 수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인 체제로 선고해야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키를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여전히 숙고 중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연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헌재를 구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인용 가능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은 재판에 투입된다면 더 완전하고 안전하게 9명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안하지 않다면 왜 마 후보자 임명을 이토록 압박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혀 헌재를 장악하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숙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내부에선 최대 행위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틀째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서 행진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외쳤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항고 가능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즉시 항고 의견을 내면서 검찰이 오늘 다시 논의했지만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로 몰려가 즉시 항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은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찰이 위헌 판단 가능성을 들어 항고를 안 하기로 했는데 현직 대법관은 정반대 의견을 밝힌 겁니다. 검찰은 오늘 다시 검토한 끝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을 방문해 즉시 항고를 하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은 즉시 항고 실행하라. 내란 검찰 규탄한다. 심우정은 사퇴하라. 유독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천 처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헌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놓고 즉시 항고는 제기해서 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법을 수호해야 되는 법원이 위헌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검찰이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종용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대통령 구속기간 계산에 문제가 없었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법조팀 김주윤 기자와 함께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봐야 되는데 이번 주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변론 마치고 15일째 선고일을 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평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는요,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은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면 안 되잖아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정리는 얼추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늦어지는 거예요?
워낙 철통 보안 속의 평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이 외부에서 속속들이 사정을 알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헌법 재판관들은 심증, 그러니까 마음속 입장은 정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론을 놓고는 재판관들의 토론이 진행 중이거나 결론에 대한 입장은 모아졌지만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가급적 8대0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진통을 겪고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이 서로 뭐 예를 들어 나는 인용, 나는 기각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뭐 이렇게 투표 같은 거 이런 건 아직 안 했다는 거네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요. 아직 재판관들이 최종 의결을 표하는 판결까지는 가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 판결이 실제로 투표지 같은 걸 쓰는 건 아니고요. 재판관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최종 의견을 밝히면요. 그 숫자대로 탄핵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판결 절차는 선고 하루 전날이나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 판결이 반드시 끝나야만 선고 날짜를 통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재판관들이 이제 선고를 하려면 결정문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결정문 작업도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재판관들이 평의를 할 때 참고를 하는 이 결정물 초고는 이미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 두 가지 결론을 담은 초안인데요. 선고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도 최종 표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결정문 초안을 만드는 데 관여한 헌법연구관조차도요. 자신이 작업한 결정문이 최종 결론으로 채택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한덕수 총리 탄핵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 발표만 안 할 뿐이지. 예. 네, 그건 여당에서 나오는 추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 날짜는 3월 말까지도 늦춰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론에 예단을 줄지도 모른다는 그 부담을 무릅쓰고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8%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강남 3구는 10% 넘게 뛰었는데요. 이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여인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8월 84제곱미터가 60억 원으로 최고가 거래됐지만 최근 70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10억 원이 오른 겁니다. 이 아파트의 84제곱미터 공시지가는 34억 4,600만 원입니다. 올해 보유세만 1,8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9% 올랐습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은 7.86% 상승했는데 강남 3구가 10% 이상 뛰며 공시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서초구가 상승률 1위였습니다. 높아진 공시가격에 강남 인기 지역은 보유세가 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 하나 가진 사람은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값이 12억 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도 5만여 가구 늘어납니다. 올해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 공시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줄줄이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유명 관광지에 사는 주민들은 나들이 객이 많아지는 봄이 달갑지 않습니다. 벌컥 현관문을 열거나 지붕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관광객에 시달리기 때문인데요. 이현재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287만 명이 다녀간 부산 감천문화마을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데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붕에 발자국 여러 개가 어지럽게 찍혀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남긴 겁니다. 젊은 아들 저 오늘 지붕에 올라가 포즈를 취한단 말이야.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 열어놓고 확 열어놓고 도망가 보고 우리 손녀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 있다는 그 집분도 시커멓게 돌아나가 놀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지 말라, 사생활을 지켜달라. 각종 경고 표지판들만 마을 곳곳에 늘어납니다. 노예를 해놔도 외국인들이 막 들어가서 쳐다보는 경향이 있고, 조금 외진 데는 좀 담배를 좀 많이 피워요, 외국인들이 오면은. 전주 한옥마을. 각종 상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선 거리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Yes, there are many shops. All the tourists come, so the place is very commercial. 지난 10년간 관광객은 600만 명 늘었고 주민 3분의 1은 떠났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즈넉한 한옥마을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매도 없어. 다 뺏기고 팔고 이사 가버리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갔어. 경의선 숲길 주변도 마찬가지. 이제 주택 창문들마다 커튼은 기본입니다. 밤 늦게까지 집 앞을 오가거나 떠드는 관광객들도 문제지만 간판 불빛이 너무 환해 집에서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담배 연기.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워 빗물 배수구에는 꽁초가 가득합니다. 대문은 물론 주택 2층 계단까지 금연 표지판을 붙여놓을 정도입니다. 담배 꽁초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자꾸 얘기를 하지. 담배는 좀 피지 마세요 하고 저기 보세요. 저렇게 피잖아. 오버 투어리즘. 관광객들이 더 몰려올 생각에 주민들은 봄이 두렵습니다. 현장 카메라 이현재입니다. 네, 온종일 전국이 잿빛에 갇힌 하루였습니다.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진 탁한 공기에 숨쉬기 답답했는데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상 항공기가 경기 서해안 하늘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구름 밑으로 누런 먼지층이 보입니다. 봄철의 불청객 황사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중국과 몽골의 건조한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온 겁니다. 바다 안개에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서해대교는 교각만 겨우 보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달이 윤곽이 겨우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전만 해도 대기 상층에 머물던 모래먼지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 순환이 활발해지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로 치솟았습니다. 인천과 충청 지역엔 황사 위기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주차한 차량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요. 장갑에 이렇게 까맣게 묻어나옵니다. 더 답답해진 것 같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게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울도 황사 여파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으면서 답답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황사가 또 넘어와가지고 목이 좀 칼칼하기도 하고 맨날 감기를 달고 사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황사는 내일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퇴근길 통근버스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 3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버스 기사의 기지로 큰 화를 면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꺾습니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버스 앞에서 멈춰섭니다. 버스는 크게 흔들리며 공터로 들어갑니다. 45인승 버스가 인도를 넘어 공터로 돌진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40m 정도를 더 달린 뒤에야 멈췄습니다. 버스는 이곳에 쌓여있던 흙더미를 부딪히고 멈췄는데요. 사고 충격에 뽑힌 나무와 무너진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그 창문으로 막 나오더라고. 그 창문 깨고 고리로 아픈 사람들 막 내보내고 그랬어요. 사고 버스는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우고 원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3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60대 버스 운전자는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고 차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공터로 차를 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건 잘한 겁니다. 다른 앞에 차를 그대로 박았으면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아주 큰
사고를 입었겠죠. 경찰은 사고 버스를 국과수에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격전지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행보를 보인 건데 어떤 의미인지 김민곤 기자가 전합니다. 군복을 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을 마중 나온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군사시설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빼앗긴 영토이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을 현지 시각 어제 시찰한 겁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를 점령한 이후 이 지역을 처음 방문한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의 완전 격퇴를 강조했습니다. Наша задач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кончательно разгромить противник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안을 낸 지 하루 만에 격전지를 방문해 군사 결의를 다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끈하며 러시아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I can do things financially that would be very bad for Russia. It would be devastating for Russia. 러시아는 휴전이 우크라이나의 재무장 기회일 수 있다며 반대해온 상황.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설득에 나섰지만 러시아는 이전에 제시했던 것과 유사한 요구사항을 미국에 전달하며 줄다리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오늘쯤 러시아를 찾아 푸틴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을 찾은 아일랜드 총리에게 돈의 전투에서 결국 미국이 EU를 이길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I love these signs. What's with these signs? 백악관에서 미알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을 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세이 클로버 무늬의 벤스 부통령 양말 이야기로 유쾌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관세 이야기에선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유럽연합이 260억 유로 맞불 보복 관세를 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EU 저격에 나선 겁니다. The EU was set up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win that financial battle. 트럼프는 아일랜드까지 미국을 이용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Now, we do have a massive deficit with Ireland. They took our pharmaceutical companies away from presidents that didn't know. 참고 있던 아일랜드 총리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There are now about 700 Irish companies based in America. 뉴욕타임스는 유럽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각국이 알아서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육상 경기에서 추월당한 선수가 앞 선수의 머리를 바통으로 가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육상대회가 열린 미국 버지니아의 한 고등학교. 800m 계주 경기에서 한 선수가 2위로 올라선 순간 뒤로 처진 선수가 갑자기 바통으로 앞 선수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머리를 맞은 선수는 비틀거리다 이내 트랙 바깥에 쓰러집니다. 가해 선수의 소속팀은 곧바로 실격 처리됐습니다. 가해 선수는 균형을 잡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Yes, you can have sympathy for the girl that got, physically hurt, right? But you can at least hear my part after I say it was accidental. 맞은 선수는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버지니아 고등학교 채용연맹은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중국 쓰촨성의 한 건설 현장. 인부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작업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건설 회사가 벌을 준 건데 마치 교수형을 연상시킨다며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与其花心思琢磨这种羞辱式教育，不如实实在在的加强安全培训。 해당 인부들은 반나절 동안이나 매달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 집회 분위기가 과열될 걸로 보고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헌재 앞으로 몰려드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응책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장호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헌재 앞에는 유튜버들이 매일 집결하고 있습니다. 탄핵! 탄핵! 경찰은 선고 당일 이들이 서부지법 난임 사건처럼 불법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2,000명을 임시부대로 편성하고 이들 중 일부에게 유튜버 대응법을 교육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를 사칭하는 유튜버가 많아졌다며 집회 관리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신분증 등의 확인을 강화하고 유튜버들과 마찰이 생기면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고 보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편성부대 소속 2,000명은 국회와 각국 대사관 등 외곽 경비와 기동대의 빈자리를 임시로 대체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탄핵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은 셧다운될 분위기입니다. 반경 1km 이내 노점상엔 휴업 권고가 내려졌고 주변 고궁도 문을 닫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입니다. 가게 입간판과 장식용 화분 옆으로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해지자 종로구는 이곳 상인들에게 길가에 세워둔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자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물건은 미리 치워두려는 겁니다. 헌재 주변 1km 반경 안에 있는 노점 상인들에게 선고 당일 휴무도 요청했습니다. 쉬어달라면 쉬어주는데 하루 벌어먹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노점에서 사용하는 가스 등이 폭력 시위에 쓰이는 걸 막고 인파로 인한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제 화가 나면은 어떻게 돌발 행동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줄 수밖에. 집회가 바로 앞에서 열리는 운현궁은 선고 당일 아예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돼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도 테러 시도를 막기 위해 선고 당일 지하철 역사 내 무인 물품 보관함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의 검증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요?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훨씬 중대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저는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의 검증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었던 것 같다라든가. 이게 팩트가 다르다 지금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에 있는 주요 인사도 그 주장을 해요. 문제 있는 것 같다. 한번 따져보자.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는 검증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다가 중단됐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치적으로 예민해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해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수사했던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시 수사 라인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수사 과정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대표와 삼선 의원들 간 오찬 간담회에서는 당내 검증을 언급한 건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대표는 태블릿 PC 관련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해 검찰이 술자리 회유를 했다며 연어 파티를 언급한 게 허위 증언이란 겁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회에도 증인으로 나와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래서 했었죠. 배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검찰은 술을 마셨다는 날짜에 이 전 부지사 구치소 출입 기록, 호송 계획서 등을 공개하고 술파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2심에서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았다고 했던 자신의 검찰 진술 증거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6번째 공소쟁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악의적인 분리 기소라며 공소기각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선관위가 특혜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을 이전에 근무했던 지방 공무원으로 돌려보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해당 지방 근무지들이 발끈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이미 나갔는데 경쟁도 없이 마음대로 돌아오면 누가 납득을 하겠냐는 겁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혜 채용 당사자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선관위 입사 전 근무했던 강화군. 선관위가 그의 지방직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미 강화군 공무원을 사직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공개 채용을 통해서 취업을 보지 않고서는 강화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 않나.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납득하기가 어렵고. 경쟁 시험을 거치지 않고 복귀한다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강화군 공무원들이 납득하겠냐는 겁니다. 선관위는 인사혁신처에 특혜 채용 논란을 받는 고위직 자녀 11명의 임용 취소와 대신 과거 지방직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정근무지인 충남 보령시청도 채널A에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어떻게 다시 임명할 수 있나 그런 법은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다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성현아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잠룡들이 다 보이는데 뭐의 한마음일까요? 네, 가운데 주인공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요. 이 여야 잠룡들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먼저 여당 잠룡들은 무슨 사과를 받겠다는 걸까요? 네, 여권 잠룡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이 사과를 받아야겠다던데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이 기각된 것 모두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표를 탄핵 폭주족이라 부르면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그동안 직무정지된 국정마비의 책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을 사적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야권 잠룡들은 뭐 이걸로 사과를 요구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이 비명계 잠룡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카메라 앞에서는 이 대표 중심으로 가자고 했는데요. 이 대표께서 당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주시길. 맞아요. 이 대표의 그 검찰 내통 발언에 대해서 어제 비명주자들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네, 하지만 카메라가 빠지자 이 천막안 비공개 회의의 분위기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 비명계 참석자가 이 대표의 면전에서 검찰 내통설 발언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공식 사과와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이 김부겸 전 총리도 오늘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어제 천막에서 그 얘기 듣고 사과를 했답니까? 아니요. 어제 천막
안에서는 이 아무런 말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대신 어제 저녁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부족함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에 이렇게 움켜놓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다를 수 있잖아요. 좀 섭섭한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쉽고 미안하고 그러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김상욱 의원에게 화가 난 거예요. 맞습니다. 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당내에서 꿋꿋하게 이 타 대통령 탄핵 인용을 외치고 있죠. 국민의힘 의원들 김 의원의 이 발언에 도저히 못 참겠다. 참았던 불만이 폭발한 분위기입니다.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겁니다. 뭔가 반대되는 입장 내는 좀 우려는 없으신가요?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왜 당원들이 거리에 나와서 지지층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국민의힘이라는 네 글자는 떼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신이라고 볼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는 이 강민국 의원은요. 오늘 의원단체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김상욱 의원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이유를 밝히라면서 지도부까지 압박을 했습니다. 중대 사안이니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에 탈당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김 의원이 이제 안 나가고 그러고 이제 유야무야 됐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그렇잖아도 어제 이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탄핵 기각되면 단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김상욱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포기했습니다. 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 김상욱 의원은 오늘도 저의 언행이 당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서로 다른 당 주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은 당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 모습입니다. 황사에 갇혀서 온통 뿌옇고요. 건물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그나마 내일은 숨쉬기 편해집니다. 서쪽이 아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먼지와 황사를 서해로 밀어낼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일부 남서부 지역만 낮 한때 대기질이 탁합니다. 내일은 서울 18도로 낮 기온이 더 오릅니다.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데요. 일교차만 14도라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6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15도 이상입니다. 서울 18도, 광주는 무려 21도까지 오릅니다. 일요일부터 전국에 눈비 예보 있는데요. 이후로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던 공직자 13명. 그중 8명째 결론이 나왔고 모두 기각입니다.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죠. 줄 탄핵도 문제지만 헌재도 더 빨리 결정을 내려줬어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탄핵.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